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되게 난감하네. 답이 없네요. 음, 단어들을 좀 하세요. 이걸 뭐라고 욕을 하기도 애매하고,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잔소리여서 죄송합니다만, 음, 어, 단어장을 피지컬로 보니 얘들아, 단어를 좀 외워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똑같은 말 한 것 같은데, 너네 단어 시험 되게 조금 보는 거예요, 진짜로.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하루에 40단어, 60단어 이렇게 보고 있냐고. 그걸, 내 생각에는 길어봐야 30분 외우면 외울 것 같은데, 아무리 안 외워지는 분도 1시간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번에 보니까 뒤에 수업들이 있어갖고 뭘 남기기도 애매하고, 어차피 나도 계속 수업이지만, 그래서 방법이 없네, 이 양반들을. 단어 시험을 안 본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뒤에 수업 다 있죠, 보통. 밥 시간인가? 밥 시간 끝나고 수업이 다 있죠, 저녁에는. 아마도? 없나? 없으면 남기면 되고. 어, 이게 안 돌려, 이씨. 출결 뚜껑 어디 갔냐? 어, 수업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서, 9일? 있고, A,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시기가 애매하네. 어, 맞네. 음, 근데 냅두면 계속 안 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름을 못 외워갖고, 여러분들, 빡대기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앞면들로 봤을 때, 통과가 안 되는 분들이 계속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내가 당신들을 수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봐도, 이 새끼 재신들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이 내가 아직 안 익어가지고, 이름은 당연히 모르고, 그러니까, 어,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냥 10시든 8시든, 뭐, 만약에, 국어를 안 듣는 분이면 8시 10분에 끝날 거고, 국어를 듣는 분이면 10시에 끝날 건데, 각자 수업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제가 조치는 해놓을게요. 집에다가 애 제시 봐야 돼서 늦게 가요라고 문자 보내놓을 거고. 그러니까 10시에 남아서 제시를 보고 갑시다. 제가 보통 여기다가 지금 예비고이 양반들 제시를 남겨놓고 보고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뭐 그렇다 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단어를 좀 외워갖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시는 뭐 끝나고 남아서 보고 가시는 걸로. 남아봤자 길어봐야 한 3, 40분이면 될 것 같은데 단어가 워낙 적어서. 네, 그렇게 할게요. 뭐 잔소리 백날 하면 뭐합니까? 남기는 게 낫지. 그래서 정리를 좀 제대로 해놓을게요. 잠깐만요. 그 A2는 수업이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하나가 월요일, 하나가 화요일일 텐데. 화목이에요? 화목이에요? A2가 그러니까 화요일 날 단어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40에서 42를 봤으니까 화요일에 43, 4를 보겠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문거라 그래요. 3 이상의 큰 숫자 잘 몰라요. 43, 44하고 우리가 수요일에 5에서 47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리고 A3는 월요일에 3개를 볼 건데 오늘 37, 38 했으니까 39에서 41을 보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요일 날 42에서 43 이렇게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뭐 가끔 뭐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 아빠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뭐 수업이 없어갖고 다음에 보강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혹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월요일에 뭐 수업이 없거나 하는 사태가 생겨도 우리는 그냥 여기를 보는 걸로 약속을 잡아 놓읍시다. 그래야 괜히 다음에 와가지고 저는 월요일 날 수업을 안 해서 화요일 날 시험을 안 봐서 여기 외웠는데요 하시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그냥 수요일에는 A2는 45, 47, A3는 42, 43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책을 이어서 봅시다. 4시 20분 돼버렸네. 30분이 지났네. 그리고 단어 시험을 그죠? 가능하면 10분 안에 끝내세요. 어차피 단어를 외워갖고 오면 글씨 쓰는데 10분이 넘게 걸릴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채점까지 한 15분 내에 끝내고 한 4시 뭐 5분 정도부터는 숙제 검사하고 수업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얼마 드리지도 않는데 좀 하시고 숙제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어머니한테 문자 날려놓고 남겨서 숙제하고 집에 가시는 걸로 할게요. 일단 29번 볼게요. 1번 문장부터. 그래서 어법 문제는 원래는 통상 제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푸신다고 할 때 어법 문제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밑줄 친 부분이 나한테 묻는 게 뭔지 정도만 보통 아시면 돼요, 원래. 근데 그걸 모르겠는데 나한테 뭘 묻는 건지 모르겠는데 읽고 있는 건 사실 시간 낭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1, 2, 3, 4, 5에서 나한테 뭘 묻는 건가 혹은 딱 봤을 때 틀렸다, 맞았다가 확인이 안 되시면 통으로 넘기시는 게 맞아요.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 근데 일단 우리는 좀 해석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꼼꼼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밑줄 친 부분이 우리한테 뭐를 묻는지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1번 The Hunter-Gatherer Lifestyle. Hunter-Gatherer은 통상 수렵, 채집, 아이고, 인이라고 불러요. 수렵, 채집인. 그럼 수렵, 채집인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은 이고요. 주어 뒤에 이렇게 콤마가 박혀 있잖아요. 그럼 10.8구는 동사 앞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삽입구가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콤마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 콤마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쭉 보세요. 보니까 여기서 콤마 끝났네요. 아, 그럼 이 콤마 부분은 문장 구조상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 살짝 가려놓고 안 보이는 척 하면 여기가 주어고 그럼 여기가 동사인 겁니다. lifestyle, appears to 부정사 하면 appear은 얘는 seem하고 그냥 동의어예요. appear to 부정사, seem to 부정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애들을 판단 동사라고 하고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의미상 look하고 비슷한 애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어는 동사했다라고 구조 먼저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 읽으시면 돼요. 내용을 꼼꼼하게 잡을 땐. 그럼 lifestyle하고 콤마 뒤에 위치니까 통상 우리 이거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있는 거 무슨 용법이라고 불러요? 용법이라고 부르죠? 예? 왜요? 그냥 옆에 같이 봐요. 오늘은 앞타임만. 어? 뭐라고요? 몇 쪽인지 몰라. 아, 미안해요. 저기 중간쯤 넘어가면 6월 모의고사가 나올 거예요. 6월 모의고사 29번입니다. 처음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안 했네요. 좀 더 넘겨, 더 넘겨. 몇 쪽이에요? 잠깐만요. 92쪽이네요, 92쪽. 그래서 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계속적 용법은 통상 관계대명사의 정의에 입각해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정도로 받을 겁니다. 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것은 아시면 되죠. 수렵 채집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can be described. 여긴 애초에 대놓고 수동의 밑줄이에요. 수동태의 밑줄이면 뭘 확인하면 되냐면 당연하죠. 능동 아닐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조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 자리가 맞은 거고 그럼 여기 능동이냐 수동이냐예요. 그럼 얘는 하동사죠. 묘사하다예요. 뭐 설명하다 해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 표현하다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럼 설명한다는 뒤에 땡땡을 이 붙을 수 있지 않아요? 설명한다, 내용을 설명한다, 외모를 이런 식으로 그럼 타동사인데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근데 뒤에 뭐가 오는지 봅시다. 아이고. as natural, as는 전치사, natural 여기서는 형용사지만 영어 지문에서 쌍따옴표가 쳐져 있으면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하나의 그냥 명사 덩어리로 인지하시면 돼요.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구조상 항상 명사 역할을 해요. 쌍따옴표 안에 문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통상 그냥 이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봐주시면 돼요. 문장 구조를 볼 때. 그러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의 구조거든요. 전명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죠.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덩어리로 주로 수식어 역할을 하죠. 형용사 혹은 부사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럼 여기는 뒤에 목적어가 없이 전명구, 전명구만 나와요. 그럼 원래 안 적어도 돼요. 후딱 쓰고 지울 거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타동사 구조에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갖다 쓰고 동사를 BPP로 바꾸고 얘는 날려버리든지 by 플러스 행위자에서 뒤로 붙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죠? 통상의 수동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태의 동사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식 동사를 제외하면 이 말 이해 가세요? 그렇군요. 써드릴게요. 짧게 갑시다. 댕댕이가 나를 물었어요. 그러면 얘 수동으로 바꾸면 뭐예요? 나는 댕댕이한테 물렸다죠. 그럼 s를 붙여야겠네요. 그럼 I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걔가 나를 물었다.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갖다 쓰고 동사를 be, pp로 바꾸고 뭘 쓰는 거냐? my, bit, bit니까. 요렇게 가면 이게 수동태잖아요. 맞죠? 얘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하고 뒤에 목적어는 원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타동사라는 건 원래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타동사잖아요. 근데 타동사가 수동태로 전환되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는 없다고. 다시 말해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구조면 수동인 구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묘사하다는 의미상 타동사 같거든요. 묘사한다 땡땡을.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얘는 능동일까 수동일까? 아, 수동이 맞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렵 채집인의 삶의 방식은 appear to 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 뭐뭐로 보인다. to have had much to recommend it. 여기는 문법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짧게 이렇게만 적고 튈게요. to have pp의 형태는 얘는 완료 부정사라고 불러요. 아니면 초부정사의 완료 형태라고도 해요. 말이 길어서 보통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는 편이고 have pp는 현재 완료잖아. 초부정사를 have pp로 쓰는 거야. 완료의 형태로.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얜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의미합니다. 동사보다 더 과거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사가 현재면 얘는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동사가 과거 시제면 얘는 대과거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appear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예요. 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데 얘는 통상 판단 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쟤 똑똑한 것 같아. 쟤 예쁜 것 같아. 이거 비싼 것 같아. 이런 건 나의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appears라는 건 얘가 현재 시제라는 건 내가 판단을 내리는 시점은 지금이야. 내가 지금 판단을 내리기에 이런 것 같은데 have, to have pp는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가 의미하는 건 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비싼 것 같아는 내가 지금 판단 내리기에 지금 비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70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있다고 쳐요. 근데 다른 할머니보다 예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예뻤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그렇겠죠? 할머니 중에 예쁜 할머니는 젊을 땐 이쁘겠지. 그럼 쓰지 마세요. 후딱 쓰고 지울 거니까. 자, 이렇게 쓰면 투부정사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쓴다라는 건 얘하고 둘이 시제가 같다는 거예요. 얘의 시제나 얘가 의미하는 시제가 같다는 거예요.
글씨를 발로 써 죄송합니다만 I want to go home 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뭔가를 지금 원해요. 뭘 원해요? 집에 가는 걸 원하거든요. 언제 집에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난 지금 현재 원하고 있고 지금 집에 가는 걸 원해요. 다시 말해 얘도 현재, 얘도 현재라고요. 근데 그 예쁜 할머니의 경우에 지금 할머니가 매우 예쁘지는 않은데 젊었을 때 예쁘셨을 것 같아요. 즉 예쁜 건 과거일 것 같고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건 현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얘를 to, have, pp의 형태로 써야 된다고요. 그럼 비동사의 pp 형태는 뭔데요? been이요. 그래서 she seems to have been pretty.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원래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한번 봤다라고 생각하고 문법 시간에 부정사 할 때 완료 부정사 이런 거 설명할 때 해주실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여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건 지금이고요. 이건 과거예요. 그럼 수렵 채집인의 삶의 방식은 이랬던 것 같아 라고 내가 지금 판단을 내리는데 과거에 가졌었던 것 같다예요. to have pp는. 과거에 가졌었던 것 같다. much, 많은 것을 가졌던 것 같다. 그리고 to recommended. 그것을 추천할 만한 많은 점을 가졌던 것 같다요. 그럼 수렵 채집인의 삶의 방식이란 어떠했냐면 묘사되는 것이에요. as natural,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묘사돼. 수렵 채집인이란 말 그대로 그냥 산에 살면서 그냥 산에 움막 짓고 살면서 뭐 딸기 따먹고 뱀 잡아서 숙제 먹어서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야.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추천할 만한. 2번 Examination of human remains from early hunter-gatherer societies. Examination은 조사 혹은 시험 내지는 실험 정도의 의미가 돼요. 시험하고 실험하고 조사하는 건 연구라고 해석하는 게 무난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remains는 동사에 s가 붙은 게 아니라 얘가 명사예요. 명사로 remains는 남아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야. 과거의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 그럼 통상 유물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human remains는요. 인간의 유물이에요. 인간들이 남긴 것. 그리고 human은 얘가 형용사도 가능해요. 그럴 땐 인간의, 인간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유물들에 대한 조사가 주어고요. 그리고 인간이 남긴 것들인데 어디에서 온 것들? early, 초기 인류의 hunter-gatherer, 수렵 채집인 society, 사회에서부터 남아있는 유물들에 대한 조사는요. has suggested, 동사에 어떻죠? 요렇게 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 경우는요. 좀 오른쪽에 당겨 쓸게요. 동사에 밑줄이 있는 경우는 뭐 그냥 몇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보시면 되는데 통상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자리 동사 자리가 맞은지 아니면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동사 자리가 맞으면 주어가 단순히 복순이 수일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보신 능동, 수동이에요. 이게 이렇게 동사에 밑줄 쳐진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요소들이에요.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투부정사 같은 애가 들어갈 자리인지 동사 자리가 맞다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까지요.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얘가 아까 주어 같았어요. 문장 맨 앞에 있는 요까지가 주어 덩어리였고요. 그럼 동사가 나올 자리는 맞은 것 같아요. 동사가 나오고 어디 갔냐? 요만큼이 요까지가 대철이네요.
suggest의 목적어 절이에요. 시사한다, 보여준다, 대절을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요. 아, 그럼 뒤에 목적어 덩어리도 나오고 이만큼이 목적어 덩어리고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건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겠네요. 그럼 첫 번째로 동사는 맞아요. 그리고 단수예요, 복수예요? 물론 has에 밑줄 쳐놓은 거 보면 단복수를 묻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앞에 이렇게 단수 동사에 밑줄 쳐놓은 경우는 통상 앞에 헷갈리라고 복수명사를 박아놔요. 그러니까 societies니까 have 아니야? 라는 걸 묻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표시해놨듯이 수렵 채집인 사회에서부터 온 인간 유적에 대한 조사는 주어는 조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단수가 맞네요. 그리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인데 조금 전에 말했죠.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가 달려있을 거고 수동이면 목적어가 안 달려있을 거예요.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 달려있어요. 능동이 맞아요. 이렇게 통과. 그래서 계속 내용 이어가 봅시다. 이 조사는 대절을 보여줬어요.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님들은 enjoyed, 즐겼습니다. 주어 동사까지 읽고 끊고 abundant food, 풍성한 음식도 즐겼고요. obtainable without excessive effort. 이만큼은 콤마 사이에 박혀있는 삽입구예요. 원래는 abundant food and very few disease예요. 문장 구조는. 그러니까 얘가 대절의 주어, 얘가 대절의 동사, 여기가 목적어예요. 우리의 조상님들은 풍성한 음식을 즐겼고요. 콤마 건너뛰고 and suffered. 동사 병렬 구조입니다. 여기 ed, 여기도 ed, 둘이 병렬. 접속사 and가 이어주고 있어요. 그럼 풍성한 음식을 즐겼으며 suffered, 고통받았어요. 피해를 받았습니다. Very few diseases. few는 앞에 어가 안 붙어 있으면 부정어죠, 부정어. 해석은 거의 없는 이라고 통상하잖아요. 혹은 뭐뭐를 거의 안 했다 이렇게. 그럼 얘는 고통을 받았어요. 거의 없는 질병으로부터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거의 받지 않았어. 병도 거의 안 걸렸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먹을 것도 많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이제 삽입구 내용 볼까요? 통상 콤마 사이에 제일 많이 박혀있는 건 부사예요. however, therefore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붙어요. 아니면 when절, where절 같은 부사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형용사구예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 꾸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풍성한 음식인데 어떤 음식인데요? obtainable, 획득 가능한 음식입니다. without, 명사는 뭐뭐 없이죠. excessive는 초과적인, 과도한 이런 의미예요. 과도한 노력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참 많았대요. 먹고 살기 좋았네. 아프지도 않았고 노력을 별로 안 해도 음식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유적, 유물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If this is true,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It is not clear why so many humans settled in permanent villages. 그럼 끊어봅시다. 기네요. 얘가 가주어고요. 여기가 진주어예요. 우리 가주어, 진주어는 it, that, it 투부정사만 배웠었죠, 통상. 근데 이제 그 바운더리가 넓어질 거예요. 대절 말고 it, whether절 같은 애들도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가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it, 가주어, 동명사 ing도 진주어가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는 it, that, it to만 있는 게 아니더라. 조금 넓혀 나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Y절한 것들이 요만큼이 진주어 덩어리예요. 가주어 진주어로 쓴 느낌 이유를 아시겠나요? 주어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주어가 되게 길어요. 이게 앞에 있으면 동사가 저 뒤에 나오거든요. 영어에선 동사가 늦게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언어하고 반대의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영어는 앞에 들으면 끝나요. 그래서 가주어를 놓고 it으로 바꿔놓고 예수로 뺀 겁니다. 내용 이어가 보면 진주어 한 것은 is not clear, 분명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예요. 진주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의, 주, 동이 하고 있네요. 왜 so many humans,
너무 많은 인간들이 settled, 정착했는지입니다. in permanent villages, 어디 안에 정착해서 살아요? permanent, 영구적인, 항구적인 영원 아니죠. 영속하는, 즉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영원히 짱 박혀 있는 마을들에 왜 정착해 살았을까? 수렵 채집인처럼 살면 되는데 이 산에서 나무를 다 파먹고 열매 다 따먹고 뭐 돼지 사슴 잡아먹고 먹을 게 고갈되면 역선으로 가면 되는데 왜 마을에 살았을까예요. And develop, 병렬 구조예요. 여기에 있는 동사하고 지금 여기 있는 동사하고 병렬이거든.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 앞에 겹치는 걸 다 생략해 놓은 거예요. Why so many humans는 날린 겁니다. 의주, 동에서 의주는 겹치기 때문에 날려버리고 여기에 의주, 동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인간들이 발전시켜 나갔는지, agriculture, 농업을 발전시켰는지까지가 진주어예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Growing crops and domesticating animals, 주어, 동사, 절이 나오고 손만 찍고 ing가 나오는 애들은 통상은 분사 구문이셨다 합시다.
내일 아니지. 뭐냐? 이월 10일. 우리를 지냈을 저는 그안 가야 되지. 이랑 22일. 이거는 어떻게 며칠 이상이가 이거지. 달라진 거를 나요. 약간 신거는 공부할 때 졸릴 때 알아버리고 그러면 내가 말하다 신거 좋아하는 여기 진짜 내리는 줄 알았지. 아니 집에 처음 잘했어. 다행이다. 들었거든? 저기도 받았고 왜 내일인 줄 알았지? 나도 20대 확실히 했는데 뭐 여기까지 가야겠는데 우리 학교 애들끼리를 물어봤을 때 내일이라 그런지 그러면 자기가 나보고 싶거나 자기가 너무 의견이 그래서 오셨길래 내 생각보다 영어 없었지. 진짜 싫어하고 내거 하실 거예요. 안 하면 처음 이미지 될거 같아요. 내가 처음에 안쪽살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만 좋을까 봐 그래. 약간 가방 요만하게 생각을 나간다는데 가방 진짜 내가 기본적으로 기획을 내는 거야. 집을 다시 했더니 여기서 내가 있는지 이리에 있어. 그치. 최고 빨리. 완전 놀래가지고 그래서 기분을 좋아할 수 있지. 나 주원이랑 못 봤어. 나 저는 굳이 우리 지윤이 나 정말 안 주원이 못 봤어. 진짜 진짜 지윤이는 한번에 우리 언제 완전 그때 이름 배우기는 미디어 문제집이야? 그래서 그냥 자습 영어야? 미인양이 진짜 의미 없네. 애교가 근데 나그 나도 이제 해봐. 그 출판사가 여기 언제 여기 누가 언제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여기 넉달 붙이거든요. 여기 먼저 네. 두번 오시면 여기도 진짜 친하네. 그럼 하루에 두 줄씩 외우는지 5줄씩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앞에 1단원은 괜찮거든. 군인 페이지에 군인은 이렇게 괜찮죠. 2줄씩 외우지만 56줄이니까
일과에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글도 있도록 해가지고 그 관계 대화 그거는 60줄이면 60줄하면 2줄씩 내면 일단 죽었다. 살아났네요.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주어 동사 앞에 어디 갔니? 주어 동사 절이 쭉 이어지고 콤마를 딱 찍어 놨어요. 여기서 절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ing가 등장하면 얘가 동명사라면 절이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동명사가 보인다면 뒤에 동사가 올 거거든요. 주어 동사의 구조일 건데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동사는 안 보여요. 라는 건 얘가 동명사가 아니란 얘기고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이거나 아니면 분사구문이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분사구문이면 얘는 보통 분사구문은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의 절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ing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의 절이었단 얘기예요. 그럼 접속사, 주어, 동사는 통상 분사구문을 절로 바꿀 때 as를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과거겠네요. 요렇게 as they grew 해서 그들이 기르면서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and의 의미로 그리고 주어는 동사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작물을 기르면서 아니면 동물을 domesticate는 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요렇게 씁시다. 이가 없네요. 얘는 동사로 길들이다요. 길들이다. 그래서 domestic animal이라고 하면 가축이에요. 길들인 동물. 여기서는 ing 둘이 병렬이에요. 여기 ing랑 여기 ing랑. 그럼 얘도 분사구문인 거고요.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면서예요. 작물을 기르면서 그리고 동물들을 길들이면서 가축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cultivating fields was hard work. 이만큼은 동명사로 주어내요. 바로 뒤에 동사 보이니까. cultivate는 경작하다죠. field, 경작지, 농경지예요. 농경지를 경작하는 것은 뭐였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hard work, 힘든 일이었어요. And it was in farming villages. 일단 답은 that인데 여기에 it이 있고 여기에 that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it, that 강조구문이에요. 그럼 it, that 강조구문은 통상 어떻게 해석해요? that절하는 것은 바로 비동사 뒤에 있는 것 강조 대상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해석해 봅시다. 그대로. that절하는 것이에요. Epidemic diseases first took root. epidemic은 전염병의 내지는 전염성의라는 뜻이에요.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일 땐 그렇고 얘가 명사일 때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그 코로나 같이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아주 큰 전염병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고 에피데믹도 거의 비스무리한 말인데 조금 규모가 작아요. 위험도가 낮거나.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홍역, 독감 이런 정도의 전염병을 통상 에피데믹 디시즈로 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질환들이에요. 주어가 동사했다. take root는 뿌리를 가지다거든요. 뿌리 내리다, 자리 잡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질병들이 처음 발생해서 자리를 잡은 것은 대절한 것은 바로 강조 대상이었다라고 해석해요. 어딘데? In farming villages. 농사를 짓는 정착해서 사는 마을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이 조금 길었어서 이 문장의 내용 대충 쑥 정리해보면 내용 전체적으로 다시 볼까요? 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뭐야? 수렵 채집인의 삶은 되게 추천할 만한 게 많다라고 1번 문장에서 말했어요.
좋은 점이 많다라는 거지. 추천할 만한 많은 것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가 좋았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것도 많았고 노력도 별로 안 했는데 먹을 것도 많았고 병도 거의 안 걸렸대요. 괜찮은 삶이네요. 편하게 잘 놀고 잘 먹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인간들이 마을을 지어서 정착했으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건 작물도 기르고 가축도 기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왜? 농사 짓는 거, 농경지를 경작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야. 그냥 옆에 사슴 숲기 지나가면 활사수 딱 잡아먹고, 아니면 뭐 딸기 먹고, 포도 주워 먹고 하면 되는데, 힘든 일이고, 전염병도 정착해서 사는 농사 짓는 마을에서 발생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말은 그럼 뭐예요? 대체 왜 인간은 정착했는가라는 의문 제기예요. 4번. Whatever its immediate effect on the lives of humans 까지가 한 덩어리겠네요. whatever은 얘는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요. no matter what 하고 같은 애예요. 그래서 해석은 무엇이 땡땡땡 하든지 든지라고 합시다. 아니면 땡땡땡 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무엇이 땡땡 하더라도 보통 양보니까 든지로 하시든 더라도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의 의미예요. 무엇이 땡땡 하더라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 이런 애들이고요. 복합 관계 부사는 wherever, whenever 이런 애들이 쓰여요. 네, 얘네들은 원래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immediate effect예요. immediate는 즉각적인이죠. 즉각적인 효과. 얘가 주어로 보입니다. on the lives of humans. 여기는 얘를 꾸미는 전명구가 되겠네요. 인간의 삶에 전치사 o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얘랑 얘가 세트로 다니거든요. 이때 오는 어디에 대한, 대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빈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아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적어 놓읍시다. effect나 affect나 impact처럼 하나 더 있네요. influence면 되겠네. influence처럼 얘네들은 영향이나 효과 이런 의미를 갖는 명사든 동사든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저기 뒤쪽에 뭐가 많이 따라올 거냐면 온 땡땡땡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효과나 영향 동사라면 영향력을 끼치다, 효과를 발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위에가 이펙트예요. 안 보여서 지금 위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펙트인가요? 우리 본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펙트의 경우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여요. effect of A on B 이렇게요. 그럼 effect of A는 A의 효과죠. on B 얘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어디에 대한. 그럼 A의 B에 대한 효과. impact도 마찬가지예요. influence도 마찬가지고 affect는 동사가 좀 그렇고 of A가 쓰였다 안 쓰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는 effect on B만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효과입니다. 어디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효과. 이게 주어예요. 효과가 무엇이든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땡땡땡 뭐시기 ever 복합 관계사절에서 비동사가 동사일 때는 생략 가능하고 거의 많이 생략될 거예요. Whatever effect is예요. 효과가 무엇이든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s and agriculture 여기가 동사네요. lead to
그럼 요 앞에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겠고 주어는 development겠네요. 발달이에요. 발전, 발달. 무엇의 settlement 정착과 agriculture 농업의 발달은 그리고 이제 undoubtedly led to에서 요렇게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럼 부사 밑줄하고 형용사 밑줄은 똑같아요. 부사 밑줄 혹은 형용사 밑줄은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건데 형용사 자리냐?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아니면 부사 자리냐를 묻는 거고요. 형용사 자리인 경우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는 안 나와요. 고등학교법 문제에서는.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갈 자리일 때는 얘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부사 자리인 경우에는 뭘 꾸미는지 확인하시는 거. 무슨 일이죠? 응? 왜 이러지? 안 돼! 멈췄다. 어떡하죠? 야! 왜 이러시죠, 선생님? 잠깐만요. 뭐, 지원한 것도 없는데? 까지? 돌아왔나? 바꿔야 되나? 2년도 안 썼는데. 어, 저기요? 잠깐만요. 이제 좀 꺼볼게요. 왜 이 지랄인 거죠? 새끼는? 응? 심지어 마우스도 써도 안 보이네? 아, 있다. 안 돼! 아니, 저기요. 카톡을 꺼볼까? 작업 관리자를 띄워야 돼. 됐다. 왜 이러죠? 어머나? 얘를 꺼. 왜 안 꺼져? 됐다.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얘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할게요. 그래서 부사 자리인 경우는 얘가 넌 누구시죠? 꺼져. 수식하는 대상, 꾸미는 대상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doubt는 의심이고요. doubtedly는 의심스럽게거든요. 그럼 undoubtedly는 안 의심스럽게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certainly 같은 의미예요. 그럼 해석으로 보면 분명히 이런 농업과 정착의 발달은 분명히 이끌었을 거예요. lead to는 무엇 으로 혹은 뭐뭐를 이끌다 어디로 이끈다라는 건 어떤 현상으로 이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을 유발하다 발생시키다 그래서 얘는 cause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괜찮아요. 얘는 분명히 정착과 농업의 발달은 분명히 이끌었을 거예요. 어디로 무엇을 이끄냐? High increase, 높은 증가를 이끌었을 거래요. In population density. density는 밀도예요. 밀도. 혹은 빽빽함입니다. 빽빽한 정도. 이게 밀도죠. population density, 인구 밀도네. 인구 밀도에서의 큰 증가를 유발했을 거다. 분명히 그랬을 거다. 해석으로 봤을 때, 도사가 형용사를 꾸미는 게 맞구나 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럼 보어 자리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주어고 얘가 동사거든요. 여기에 보어가 있을 리가 없어요. 어차피 형용사 자리가 아니고 꾸미는 대상은 동사를 꾸미고 있네. 부사 자리가 맞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this period known as the Stone Age 까지 보시면 여기가 was 동사예요. 그 앞에가 주어겠네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 다시 말해 주어 뒤에 콤마가 박혀 있으면 거의 삽입구라니까요. 이만큼 삽입된 거예요.
known as는 통상 뭐뭐라고 알려진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냥 구별해야 되는 애들 두 개만 적읍시다. known as 뒤에는 호칭이나 별명 같은 게 많이 와요. 얘를 부르는 칭호. 그리고 known for은요. 얘네 둘이 보통 비교해봐라 하면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known for 뒤에는 행위, 어떤 짓을 했는지 알려지는 거야. 혹은 얘는 알려진 이유가 나와요. known for 뒤에는 뭐뭐 때문에 알려졌다에 가깝고요. known as는 어떠어떠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호칭, 명칭, 별명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뭐 통상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뭐 외국에서 봉사활동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의사가 있으면 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데 그때 어떤 사람 known as Korean 슈바이처이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New Stone Age, Stone Age는 석기 시대네요. New가 붙었어요. 신석기 시대가 되겠다. 신석기 시대라고 알려진. 그래서 콤마 사이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주어를 꾸미는 형용사가 삽입된 거예요. 석기 시대라고 신석기라고 알려진 이 기간은 was a major turning point. 이거였대요. major은 주된이죠. 주요한 주된 turning point는 전환점 내지는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변곡점 하면 PTSD가 올라오나요? 저기 2차 함수의 변곡점 꼭지점, 3차 함수의 변곡점 죄송합니다. 저도 수학 싫어했어요. 수학은 수학은 외우면 됩니다. 전 그렇게 수학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다 외웠어요. 150하게.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문제집을 막 이렇게 시험 기간 같은 때 그럴 때 문제를 한 2,000문제 정도 풀잖아요. 그냥 한 일주일에. 그렇게 풀면 문제가 외워져요. 그냥. 나는 못 풀거든요. 저 이렇게 수학을 그냥 제일 못해서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만 틀렸어요. 그래서 총점에서 수학 틀린 점수를 빼면 그냥 내 총점이 나왔거든요. 다른 건 거의 안 틀렸기 때문에 거의 뭐 하나 틀릴까 말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학에서 막 20점, 30점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수학 진짜 싫어했는데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외웠습니다. 문제와 답을 그냥 외웠어요. 문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이러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 안 풀어본 신유형 나오면 그냥 틀려요. 못 풀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뭐 아무튼 왜 얘기했죠? 변곡점 때문이군요. 아무튼 갑시다. 이제 주된 변곡점 이 얻습니다네요. 이 신석기 시대라는 시간이 어디에서의 변곡점 혹은 전환점 인간의 발전에서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네요. 앞에 주어, 동사, 콤마 찍혀 있고 ing예요. 아까랑 똑같이 가보자면 얘가 동명사라면 절의 맨 앞부분에 있으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서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올 텐데 없어요. 그럼 얘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놈 분사 구문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분사 구문이니까 통상 해석은 뭐뭐하면서 아까 우리가 as 주어 동사로 쓴 것처럼 그리고 주어 동사 뒤에 있으면요.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해석해보면 인간 발전의 중대한 변곡점이었고 열면서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길을 여니까 길을 개척한다라고 해석해봅시다. 길을 개척하면서 라고 해석해도 괜찮은데 직독직해처럼 앞으로 가면서 해석하기 편한 건 보통 그리고예요. 그래서 그리고 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길을 열어 제꼈어요. 길을 개척했어요. 길인데 to 명사는 명사로 가는 길이겠죠. To the growth 성장입니다. Of the first town and cities 첫 번째 도시 타운도 도시고요. 타운은 뭐 보통 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는 잘 없을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에 사는 분들이라서 혹시 이 시골 중소도시 같은 데 별로 가볼 일이 없죠. 명절날 가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그분들도 서울에 사시면 진짜 갈 일 없을 텐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 인구 10만 명에서 한 30만 명 사이? 30만이면 지방에서도 뭐 그렇게 중소는 아니고 큰 도시겠다. 근데 이제 저는 고향이 지방이라서
지방 도시라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시골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지방에 있는 크지 않은 도시.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큰 도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애들은 막 인구 2만 명, 3만 명짜리 도시가 되게 많아요.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라. 그래서 그런 애들 보통 타운이라고 하고요. 주의 수도 같은 데를 통상 뭐 시리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뭐 뉴욕, LA 이런 건 당연히 대도시고요. 그래서 그럼 도시라고 그냥 뭉뚱그릴게요. 최초의 도시의 성장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And eventual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로 ing예요. ing and ing 병렬 구조네. 얘도 분사 구문이요. 그리고 lead to 아까 cause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라 그랬어요. 유발했어요. 이끌었어요. 어디를 이끌어요? 새로 정착된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것을 이끌게 되었어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문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어법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해석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법 문제는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글이 왔다 갔다 튀는 글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글이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어지고 이해가 잘 되는 글은 상대적으로 해석이 잘 되면 문법도 보여요. 눈에. 근데 해석이 안 되면 문법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예요. 아까 우리가 내용 쭉 정리했잖아. 여기까지 왔을 때는 대체 인간들은 왜 정착하느냐예요. 먹을 것도 편하게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굳이 힘들게 밭을 갈고 가축을 집에서 키워갖고 뭐 소 젖자고 이렇게 살았지? 여기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안 해요. 그 어떤 인간 삶에 대한 영향력이 뭐든지 간에 왜 정착했든 간에 정착하니까 인구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석기 시대라고 알려진 이 시대가 도시도 만들어지고 문명도 만드는 그 길을 열어 젖혔어요. 개척했어요. 왜 정착했는지 딱히 안 나오고 정착하니까 인간이 발전했더라. 이렇게 하고 글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높은 글이 아닌 글을 줘요. 일부러. 그래서 얘는 조금 해석하기 까다로운 게 맞고요. 30번 가봅시다. 문맥 문제. 얘는 풀이 방법 자체가 별게 없어요. 글을 쭉 읽어가면서 단어가 이게 아니라 반대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보통 답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30번 문제는 바니어를 찾아서 바니어가 잘 안 떠오르는 단어를 답으로 찍어라. 말도 안 돼요. 바니어가 없는 말은 없거든요, 세상에. 연기하다, 안 연기하다 하면 되죠. 즉시 실행하다. 큰, 작은, 성숙하지 못한 채로 아니면 잘 성숙한 채로 약함, 강함, 여기는 disappear은 사라짐, 얘가 답이네요. 등장. 그러니까 반대말을 떠올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맥 문제는 쭉 흐름을 잡고 이어가셔야 돼요. 얘는 어차피 논리 정연한 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글을 해석을 잘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하던 대로 앞에서부터 내용 차곡차곡 머릿속에 포개해 가면서 쭉 흐름 이해하면서 읽어 가시면 돼요. 정리해 가면서 머릿속으로. 정리가 빠르게 안 되는 분 연습하실 때는 말씀드렸죠. 요 옆에다가 요까지의 내용은 뭐구나, 요까지의 내용은 뭐구나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봅시다. 1번 Many human and non-human animals 그리고 save가 동사니까 이만큼이 주어 덩어리구나 하시면 되겠죠. 많은 인간이나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commodity는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얘 주로 농산품인 가능성이 커요. 1차 산업의 생산물을 보통 commodity라고 합니다. 상품이나 뭐 생산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주로 먹을 겁니다. 먹을 거. commodity. commodities or money. 대부분의 인간이나 동물들은 상품, 먹을 거라고 했죠. 먹을 거나 돈을 이게 목적어네요. save, 저축한대요. for future consumption. 뭘 위해서요? 미래 소비를 위해서 즉시 다 써버리지 않고 아끼는 경우가 있더라.
This behavior seems to reveal a preference. 이러한 행위는 seem to 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 앞지문에서 보셨죠? appear하고 둘이 같은 거라 그랬어요. 뭐뭐인 걸로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죠. 얘랑 같은 의미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조금 더 쉽겠네요. 얘가 uncover이에요. 밝히다, 드러내다. cover는 덮다고, uncover은 드러내다. 반대말은 conceal, 덮다, 가리다, 숨기다. 그럼 드러내는 것 같대요. preference는 선호죠. 무엇에 대한 선호냐면 delayed reward. delay는 미루다, 연기시키다니까 delayed는 지연된이에요. 30번 문맥 문제는 문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의미만 보시면 돼요. 지연된 보상이래요. 이건 뭔 소리일까? over는 뭔가 보다 위에 있는 거죠. immediate one. 즉각적인 one은 통상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사람, 사물을 다 대신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reward를 대신하고 있네요. 즉각적인 보상 그 너머로 그거보다 높게 뭘 선호한대요? 지연된 보상을 여기서 그냥 괄호 하나 나갑시다. 투부정사에서 시작한 거 선호한대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일단 세트로 다니는 애들을 찾아놓고 갑시다. 그래서 preference A over B 하면 A, B 이상인 A에 대한 선호예요. 여기서 over는 뭐뭐 이상으로 뭐뭐보다 많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prefer은 통상 동사로는 전체 다 to랑 다니는데요. to 말고 달리 쓰일 수 있는 애가 통상 over이에요. 그래서 A를 선호하는 거야. 뭐 이상으로 B 이상, 죄송합니다. B 이상으로. 내용 정리해보면 이러한 행동은 내가 오늘 쓰지 않고 미래 소비를 위해서 돈이든 먹을 걸 저축한다 그랬어요. 이런 행위는 선호를 보여주는 것 같대요. Delayed reward, 지연된 보상을 더 좋아해. 뭐보다? Immediate one, 즉각적인 보상보다. 그러면 돈으로 치면 돈을 지금 받는 것보다 미래에 받는 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고 내가 먹을 게 있을 때 먹을 걸 지금 안 먹고 저축해요. 뭐 하려고? 미래에 먹으려고. 이 말을 살짝 달리 표현한 거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delayed reward, 지연된 보상은 future consumption을 가리킬 거고 immediate one은 즉각적인 보상이니까 내가 지금 먹는 걸 말하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보다 미래에 먹는 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the agent gives up some immediate pleasure. agent는요. 우리 지문에서 가장 무난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행위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얘 뜻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에이전트라고 나올 때는 어떤 요원 같은 걸 나타내고 그리고 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기도 해요. 정부 기관 이런 것도 에이전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뜻이 많기 때문에 그냥 행위자라고 뭉뚱그리세요. 행위자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어떤 기관도 되고 단체도 돼요. 그래서 주로 에이전트가 보이면 그냥 행위자라고 해석하자.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행위자가 있대요. 이 사람은 포기합니다. 즉각적인 기쁨을 포기해요. In exchange for은 한 덩어리로 무엇을 뭐뭐에 대한 대가가 낫겠네요. 직역하면 exchange는 교환하는 거거든요. 교환하는 차원에서 내 기쁨을 포기했어요. for 뭐에 대한 교환이냐? future one. 미래의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one은 대명사였어요. pleasure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쁨에 대한 대가로 현재의 기쁨을 어떤 행위자는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Thus 그러므로죠. The discounted value of the future reward 이만큼이 주어네요. 그럼 discount는 보통 감소시키다, 할인하다, 줄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보상에 좀 할인된 가치, 지금 못 받으니까 이 가치가 should be 이어야만 합니다. greater. 미래의 가치가 어쨌건 더 커야 되는 거네요. then 뭐보다 비교급 있으니까 then 따라온 거겠죠. 이 then 은 당연히 통상 뭐뭐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거고 undiscounted value of the present one. 안 할인된 가치보다 더 클 거예요. 무엇의 가치인데요? present. 현재의 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원도 마찬가지로 reward가 되겠네요. 현재 보상에 할인되지 않은 가치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밥을 먹으면 내가 기쁨을 100만큼 느낀다고 합시다. 아니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 지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뭐 한 150을 받는다고 칩시다. 한 1년 뒤에. 그럼 내가 1년 동안 묵혔으니까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100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150은 미래의 150은 어찌 보면 현재의 100보다 가치가 낮을 수도 있지만 이걸 미래의 150을 택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150을 아껴뒀다라는 거에서부터 느끼게 되는 기쁨이나 이 가치가 최소한 한 105, 101, 10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미래의 가치는 현재에 느끼지 못하니까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의 기쁨은 현재의 기쁨에 비해서. 근데 그 감소된 미래의 보상에 대한 가치가 현재의 가치, 현재의 보상은 감소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기쁘면 되거든. 감소되지 않은 현재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저축한다라는 건. 그래서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저울질을 해봐서 내가 미래에 느끼는 기쁨을 대가로 현재의 기쁨을 희생할 수 있으면 저축을 하는 거야. 4번. However, 하지만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the agent, 이 행위자가 does not wait, 기다리지 않아요. wait for 하면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뭐뭐를 기다리다죠. 뭐를 기다리는데요? envision the occasion. envision은 계획하다, 설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envision은 계획된, 설계된 이런 말이에요. occasion은 상황이고요. 그럼 내가 사전에 계획했던 그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여기의 형태는 얘는 not but의 형태예요. 유명한 친구로 아마 아실 듯한데 not A but B죠. 얘는 A가 아니라 B예요. 이 행위자는 미래에 계획된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 뭐 한다? Use their savings.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축해놓은 것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prematurely. 아니 죄송합니다. 안 봤군요. mature 이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얘가 mature은 성숙한이에요. 어떤 열매나 곡식 같은 거라면 잘 익은, 다 자란 이런 의미예요. 그럼 maturely는 성숙하게, 다 익었을 때, 잘 자라게 이런 말이거든요. pre는 사전에 혹은 미리, 공간이라면 앞에 이런 말이거든요. prematurely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다 성숙하기 전에요. 잘 익기 전에.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숙하지 못한 이런 의미가 되고요. 혹은 다 자라기 전에 뭐 과일을 따거나 곡식을 베버리면 먹지 못하죠. 시기상조의 시기상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시기상조하게 그냥 시기상조라고 합시다. 시기상조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저축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난 미래에 이걸 먹어야지, 미래에 이걸 돈을 써야지 이렇게 하는데 시기상조로 내가 돈을 미래에 쓰려고 아껴놓은 돈을 써버리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기다리지 않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arly in the year 아이고 야 저리가 어떤 해의 early 상반기에 한 1월, 2월 이럴 때 한 직원이요 might set aside
set aside는 옆으로 제쳐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뤄두다 이런 의미예요. 보통 미루다, 옆으로 밀쳐내다. 그럼 돈이 있는데 내 돈을 옆으로 이렇게 밀쳐냈대요. 어떤 의미일지 읽어보고 추측해 볼게요. To buy Christmas present. 지금 연초예요. 1월이야. 1월에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옆으로 제쳐두고 밀쳐놨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1월에 크리스마스 선물 사야지 하고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짱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set aside money는 어떤 의미예요? save, 이렇게 안 보이냐? 왼쪽이 다 얇게 돼 있어. 그리고 얘 save money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내가 누군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돈을 저축해 두은 거예요. But then,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spend it. 그것을 써버립니다. 여긴 당연히 money를 나타내겠죠. 앞에 저축해 놓은 돈을 써버려요. on a summer vacation. 언제요? 여름방학에 써버려요. instead 그 대신에 겨울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여름에 써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such cases could be examples of weakness of will. 그와 같은 상황들은 일지 몰라요. 끊으면 되겠네요. examples 사례들이 될 수 있어요. weakness는 약함이죠. 연약함. will은 의지예요. 명사로 쓰였을 땐 의지의 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의지가 꺾이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적절해 보이죠? 의지가 약하니까 크리스마스까지 못 기다리고 여름에 그 돈을 털어버린 거예요. That is 얘는 그것은 뭐뭐이다가 아니고요. 얘는 덩어리로 부사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쉬운 표현으로 이거 뭐냐? In other words랑 같은 말이고요. 얘도 그냥 한 번쯤 눈에 익혀두세요. namely라는 부사는 즉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건 외워놓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name에 ly가 붙었는데 이름인 뭔 소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namely 즉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고 the agent may judge or resolve 자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들은 의지가 약한 거야. 다시 말해 이 행위자가 판단하거나 resolve는 해결하다, solve랑 같은 의미이거나 아니면 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판단하거나 결심하는 거예요. To spend their savings. 뭐 할 결심인데요. 나의 저축을 다 써버려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In a certain way.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돈을 써야지 라고 결심하는 거야. For the greatest benefit. 내가 처음에는 결심을 했어. 돈을 쓸 거야. 돈을 내가 저축한 걸 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쓰냐면 가장 큰 이득이 되게 쓸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년 묵혀서 이걸 150만 원을 만들 거야. 라고 결심을 해요. But then 하지만 그리고 나서 act 행동합니다. differently 달리 행동해요. 내년에 150만 원을 만들어야지 해놓고 100만 원을 써버리는 거죠. When temptation for immediate pleasure when 부사절이고 temptation은 충동이에요. tempt가 충동하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충동이 주어요. 왼절에 immediate pleasure 이것을 위한 충동입니다. 이거에 대한 충동 즉각적 기쁨에 대한 충동이 어떻게 될 때? appears 등장하고 발생할 때 그럼 충동을 이겨내고 최대 이익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내가 돈을 써버리는 거죠. 달리 행동하는 거니까 충동이 발생했을 때 내가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weakness of will 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지가 약해진 상황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슉슉슉 잠깐만요. 아까 오늘 29번부터 했나요? 요즘은 한 거예요? 오우씨.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단어 시험을 조금 미리 외워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후다닥 해서 한 10분 안에 끝내버립시다. 그래서 오늘이 2월 12일이고 수요일. 일단 숙제는
29에서 29랑 30 두 개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얼마 안 되니까 좀 꼼꼼하게 해서 연습도 해보시고 해석하시면서 지문 내용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 뭐 단어는 아까 조금 적어놨죠. 그래서 그 혹시 그 앞번 요일의 수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A2는 45, 47, A3는 42, 43 이렇게 봅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자, 다음 주에 뵐게요.